자, 교장 선생님은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참고인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계를 대표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육계를 욕을 먹일 것인가, 아니면 공감이나 어떤 이 지지를 받게 할 것인가에 교장 선생님이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정순신 아들 건이 학폭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적 문제가 된 거. 거기다가 다른 학폭건과 달리 이게 특권 부모 때문에 법기술을 이용해서 피해자는 막 자살 시도도 하고 2년 동안 대학도 못 가고 이랬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공분이 또 일어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규장 선생님은 일단 학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으면 이걸 잘 처리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올 때 지금 질의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 모든 거 다 파악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앞에 의원들 답변하는 거 보면서 교장 선생님 때문에 지금 전체 교육계가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그따위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그 학교에 됐습니다. 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앞에서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 질의는 있습니다. 그 정순신 그 아들 정윤선이 반포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대학을 진학했죠. 네. 네, 정시로 진학했습니까? 수시로 진학했습니까? 정시입니다. 정시로 진학했죠.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으셨죠? 지금 맞습니다. 반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그 정순신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혹은 저희가- 자퇴했습니까? 입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재학 중인지 혹은 자퇴했는지 혹은 다른 어떤 저기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드리기에는 범위가 벗어나고요. 다만 지난번, 그러니까 어제 그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아니요, 있을 것 다른 같습니다. 거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네. 거에만 답변하세요. 사실 자, 그 부분은 PT 한번 입학본부에서는 보세요. 못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 국감장에서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때문에 여기서 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 아들이 사실은 서울대의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활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 나경원 아들의 논문을 도와준 대학원생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원생이 몇 월 며칠 날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이런 자료가 국회에 다 제출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저 대학원생은 아버지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는 선택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그걸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저 학생 대학원생은 어떻게 공개가 됐어요? 서울대학에서 받은 자료인데 제가 앉으세요. 여기에 대한 저는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민족상고 교장 선생님 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저게요. 지금 정순신 씨 아들이요. 2018년 3월 2일 날 그 민족사관학교에서 학폭건이 처음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 1년 1개월 동안이에요. 13개월 동안입니다. 13개월 동안 자기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했던 모든 수단들입니다. 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거 있습니다. 사실에 맞죠? 부합하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사소송,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입니다. 크게 세 가지고. 교육청 재심도 예, 있잖아요. 교육청 재심과 네 가지잖아요. 예, 도청 네. 그게 5가지입니다. 네. 도청, 그래요. 지역자치위원회 저기 회의까지. 정리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강원도 교육청 재심 1회 신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1회, 국민권익위 집행정 이거하고 별도로도 집행정지 신청, 법원 행정소송, 법원 집행정지 3회. 그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정순신 아들이 자기 아들이 피해 학생은 지금 분리도 안 돼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고 학교
학교도 4개월 이상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순신 씨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취한 조치들입니다. 그죠? 예, 다 맞습니다. 법과 관련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사고 교장 당시 교감이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당시에 이 문제에 관여하셨잖아요. 이렇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민사고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법적 대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법적 대치에 그러니까 법적 절차와 그 법 조건에 따라서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은 의원도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2018년 6월 29일 날 전학이 다시 예. 취소됐다가 피해자가 다시 또 해서 전학이 네. 최종 확정됐잖아요. 예. 6월 29일. 예. 그리고 7월 10일 날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잖아요. 7월 그러면 26일입니다. 예.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죠. 네. 법에 의하면 2주 안에 원래는 예. 조치를 이행하게 돼 예, 있죠. 예. 의무사항이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사실은 민사고는 이 정순신 아들을 전학 조치를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언제 또 기회가 있었냐면 2018년 12월 21일 날 행정심판이 본안이 기각됐어요. 집행정지가 네, 12월 아니고. 16일. 예. 예. 이때도 사실은 이 학생이 2019년 2월 달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의 2달 반, 3달 가까운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민사고는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 학생이 계속 그 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학교가 올바르게 이 문제를 처리를 했느냐? 예. 왜 전학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7월 26일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거는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 병가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치위원회 심의한 것에서 병가 조치 6개 조항이 있었고 그 6개 조항에 대한 시행을 실시 후 그러니까 전학 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병가 조치 진행 중에 그 집행정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뭐죠? 행정심판 기각된 것은 아까 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자료를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는 분리조치를 위해서 전학조치를 처음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지만 저 지적하신 많은 법적 조치들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1분 추가. 그러니까 사직 권리 이런 거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징계 대상이 됐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징계 대상이 됐는데 내가 사직서 내면 그게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예? 예. 내가 휴가를 내겠다고 예. 하면 그게 처리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데 왜 이 정순신 학생 아들은 왜 병가를 다 인정해 아니요. 주니까? 병과입니다. 과. 그러니까 처분사항에 그 조치사항에 6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조항을 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봉사 알겠습니다. 병과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최고의 그 조치가 징계 조치가 전학이었잖아요. 그 예. 앞에 봉사나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예, 동안에 맞습니다. 예. 한 달 동안에 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학법법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안 해요? 얘네 예, 맞습니다. 민사고는 지금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애들이? 수업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이 피해자를 어떻게 분리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원칙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법적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지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님은 오늘 사실 총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총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나는 입학본부장이니까 입학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걔가 지금 재학 중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걔가 지금 재학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처장을 따로 불러야 됩니까? 아니 이걸 지금 국민들이 보시고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울대든 어디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의원님들 요구하신 거 제대로 좀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김